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특집으로 구성하는 코너입니다. 뉴욕 앤 서울 코너죠. 뉴욕과 우리나라의 각각의 주시장을 좀 분석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에 계십니다. 장우석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좀 별 볼 일 없는데요, 요즘요. 네. 미국 시장도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제법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한 주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다우가 1.6%, S&P 500이 2%, 나스닥이 3.8%가 하락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락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하락을 주도한 것은 기술주가 4% 이상 떨어지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나마 공공기업이 포진해 있는 유틸리티가 네.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좀 올라갔지만 그동안의 하락 조정에 비해서는 0.3에서 0.5% 정도 내외니까요. 크게 반등은 하지 못했다라고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약간 톤이 약간 바뀌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다 앞에서 메르켈 총리까지 해서 독일까지요. 전부 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어떻게 보세요? 무역 전쟁이 과연 끝이 어딜까 네. 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 철강에 대한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시작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미국 기업 철강 기업은 네. 과연 수혜를 봤을까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수입산은 안 되는 거고요. 미국산 철강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갔지만 네. 결론적으로 제가 딱 보여드리면 UST라는 기업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네. 하필 또 심볼이 X입니다. X요. X 그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좀 X 된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할 때는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가 내용이 나와지면서 올라갔다가 예. 지금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을 오히려 한 보여주죠. 25%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떨어졌죠. 오히려 네.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오면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그 내용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것뿐입니까? 사실 나스닥이 잘 버티다가 지금 고점 대비 한 4% 이상의 하락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피해 가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트럼프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건 라는 저는 생각, 모르죠. 예. 예. 저희가 잠깐 한번 미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어쨌거나 지지도를 굉장히 좀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네. 11월 대선을 중간선거 중간선거요. 중간선거 네. 생각해서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1,500명 성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물어본 겁니다. 과연 트럼프를 지지하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41%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작 41%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요. 지지도의 상단은 45%입니다. 네네. 이거는 북미가 정상 회담할 때 네. 최고치였고요. 보통 하단은 35%, 평균은 39%입니다. 네. 트럼프 생각에는 평균 39%보다 내가 2%포인트가 높은데 네. 이게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CNBC도 41%, USA 투데이도 43%, CNN도 41%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성향이 어떠냐라고 네.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인의 58%가 트럼프는 인텔리전트하다. 똑똑한 사람이다. 예,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제 네.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400조 원의 무역 적자를 안고 가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네. 다만 이제 약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좀 끊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면 미중 무역 분쟁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림이고 워낙 지지를 받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참 오늘 이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 네. 텐데 하도 맨날 저한테 물어보기만 하셔갖고요. 네. 1년 중에 네. 미국 기준으로요.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성공률, 수익도 좋고 성공률도 높은, 확률도 높은 날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전 겨울일 것 같습니다. 겨울이 왜요? 예, 겨울에 추우면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죠.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그럴 생각. 텐데요. 예, 예. 제가 오늘 특집으로 또 이것도 긴급히 막 다 찾아봤는데요. 1년 중에 미국 기준이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는데요. 항상 7월, 그러니까 오늘 6월 말이라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7월 첫 거래일이 있죠. 보통 7월 1일인데 이번에는 7월 2일 아닙니까? 2일이 월요일,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요. 7월 첫 거래일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365일의 거래일수 딱 계산하면 평균이요. 2000년 이후에 S&P 500의 평균 상승률, 그날 7월 첫째 거래 날이 0.35%가 올라갔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단순하게 상승 확률이
83.33%랍니다. 그걸 제가 그래프 한번 수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걸 딱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2002년 이후에 단 2번 정도. 그러니까 2004년과 2010년만 각각 3번이죠. 3번만 내려가고 다 올라갔다는 거 되겠고요. 이게 재밌는 거가 S&P 500의 1년을 그냥 평균적으로 그날그날 지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네. 위에 보시는 거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놓은 것이 초록색 나고 화살표 한 것이 7월 첫 거래일인데요. 그때가 비하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평균인데 앞서 중간선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저 보고 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중간선거가 있던 해는 7월 달에 첫 연초에 좀 올라가다가 한 3월 정도에서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월 1일이 거의 최바닥이고 그다음부터 쭉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7월 1일 우리 시장도 미국도 우리 시장도 좀 7월 1일부터 좀 정신 차려서 네.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긴급히 또 특집으로 네, 준비해봤다 하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의 또 메인 코너죠. 뉴욕 앤 서울 크로스 체크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립 모리스, 한국에서 한국가스공사 얘기하겠고요. 비자,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게임 회사죠. 일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제이 콘텐츠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저는 딱 이런 회사 안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네. 필립 모리스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 역시도 1년 정도 이제 금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 중이신 거예요? 끊은 건 아니고? 1년이면 금연 중이죠. 네, 끊은 네.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담배 회사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그 1950년대에 제임스 딘이 물고 있던 담배가 네. 아마 많은 분들 생각나실 건데 이분 때문에 담배를 배우시면 상당히 이 그림입니다, 사실. 말보로였나 이런 예, 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분 때문에 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외에 뭐 주윤발 씨도 있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담배를 배웠다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 말보로 담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필립 모리스입니다. 필립 모리스 사실 담배만 팔다가 작년부터인가요?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실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는데 냄새가 안 나는 약간 유해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담배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올해 들어서 무려 24%의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네. 이게 왜 떨어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니코틴이 0.1, 1, 6 그거에 따라서 뭐 건강에 과연 덜 해로울까? 헷갈리시죠? 담배를 일단 네. 피시면 건강에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냥 저희 마음에 그런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아이코스도 의학적으로는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게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판매가 금지가 됐고 미국에서 안 팔아요, 이게 안 이거? 되고 못 팝니다. 국내에서만 지금 이제 말이 있지만 판매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상황이거든요. 엄청 피잖아요, 일본. 엄청 피고 있죠. 네. 그렇지만 건강에 좀 유의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흡연 인구는 1950년대 이 제임스 딘이 1955년에 사망하면서 동시에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제임스 딘 사망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분이 죽으면서 네. 근데 사실 전 인구의 반 정도가 피다가 지금은 16에서 14%로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미국은 10대도 피는데 네. 지금 한 자릿수 9%밖에 안 핍니다. 그런데 담배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담배값을 계속 인상시킨 거죠. 지금 미국의 평균 담배는 7달러고 호주는 무려 20달러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되게 싼 거죠. 이런 거 감안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담배값을 계속 인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금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BAT라고 하는 브리티시 어메리칸 타바코라고 하는 회사가 레이놀즈를 인수하면서 네. 이 담배는 뭐냐면 그 카멜 폴몰이라고 해서 낙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담배가 일단 지금 말보를 위협하고 있다. 매출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필립 네. 모리스의 현재 배당률이 무려 5.7%에 배치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처럼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네.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 더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담배 왜 끊으셨어요, 근데요? 담배를 끊은 거는 제가 첫째 갑자기 냄새가 싫어져서 담배를 끊은 케이스인데 네. 지금도 지나갈 때 보면 담배에 대한 예절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좀 괴로운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뭐 갑자기 담배 얘기까지 네, 했는데요. 네. 저는 담배 주를 기본적으로 저는 안 좋아해갖고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요. 한국 인삼공사가 있는 KTNG가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뭔가 저 담배가 어찌됐건 필수 소비재라 있는데 우리는 소비재는 아니지만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거 매일매일 고객으로 쓸 수 없는 한국가스공사를 잠깐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의 도입 및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뭔가 필요해서 직접 들어와서 소비하는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소비하는 제품은 100% 시장 점유율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에서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 올라가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가스 값이 올라가요. 천연가스 값이 그렇죠. 올라가면 그걸 마진이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안 올라가더라도 유가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요즘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스공사나 이런 데 우리나라 공사가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건 해외 또 지분 투자한 것들에 문제가 되어갔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올해 다시 이제 배당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3%, 2.5에서 3%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 1분기에요. 매출이 13.6%, 영업이 16.5%가 상승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예전엔 딱 일일이 뭐 집에서 뭐 아주 뭐 연탄하고 그런 거 이제는 가스 안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스가 그 천연가스 이걸 가스 주가랑 어떤 WTI 유가를 보는 거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가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이걸 말씀드렸다시피 100%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앞서도 영업이익으로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건가요? 금년 2분기예요.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스공사가 2분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한 달 전, 3달 전 대비 거의 5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한번 지금 주가 올라가 좀 추세 그래도 살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주식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17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7만 1,000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항상 목표 주가랑 같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빨간 거가 목표 주가 올라가고요.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 몇 개 없다라는 것 꼭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의견, 트레이딩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거는 한 2달 전에 저희도 한번 다루셨던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다 쓰는 비자죠. 예, 비자 카드입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출근할 때 일로 올 때 비자 카드를 쓰고 왔는데요. 오늘요? 택시할 때 예, 택시. 맞습니다. 네. 택시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지나가면 내는 거 있잖아요. 하고 싶죠. 예, 자 네. 소비자가 있고 상점이 있고 은행이 있으면 카드를 쓰는 순간 잡힙니다. 매출이 어디에 비자에 잡히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잘못 들어왔어요. 네. 회차하지 않습니까? 네. 회차하시는 분들이 통행료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죠. 무조건 냅니다. 잘못한 거죠. 네, 마찬가지 비자 카드사도 일종의 승인 취소가 되면 거기서 돈을 또 받고 있습니다. 취소될 때도? 예,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받고 있는 건데 물론 개인들은 아니집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비자 카드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비자 카드의 점유율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왜 비자냐? 비자 카드가 신용카드 부분은 53%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불 카드는 60%. 이후에 마스터카드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시장 점유율이고 그 다음에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써야죠. 근데 지금까지 발행한 게 발급한 게 제가 놀랄 겁니다. 비자 카드 현재 발행된 숫자가요. 32억 5천만 장입니다. 저도 여기 뭐 선호자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32억 5천만 장이고 네. 초당 3만 건을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진짜로 예, 진짜로 하고 3만 있습니다. 건이요. 그만큼 예. 이제 곱하기 수수료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루 평균 신용카드 거래 건수를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비자가 175억 건 하루입니다. 하루에 175억 건입니다. 잠시만 저게 숫자가요. 예, 100만 천만 175 달러 달러입니다. 예, 예. 175억 달러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마스터카드가 98억 달러, 그다음에 차이나 유니온페이가 75억 달러. 규모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처리 건수 갖고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뭘 하면 되냐? 예, 수수료를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예, 다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최소한 25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근 한 10년 동안의 차트 모습이거든요. 10년이요. 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빠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근도 조금 빠지고요. 10년 동안 주가는 거의 10배 갔는데요. 예, 10배 가는 동안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폭이 없이 올라간 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게 왜 되냐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카드 연체, 대출에 대한 연체입니다. 굉장히 많이 연체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출하고 비자도 있고.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자는 유일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 아, 카드 대출은 안 합니다. 은행이 해주는 거네? 은행이 해주는 거지. 예. 얘네들 해주지 않습니까? 회원사가요. 예. 그런 연체에 대한 리스크 리턴은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야, 비자가 돈을 버는데 제2의, 제3의 카드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인프라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딱 요 회사만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급부상한 거. 가상화폐. 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지 비트코인이요. 않냐. 예,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초에 몇 건을 처리하는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7건밖에 처리 못합니다. 7건. 비트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네. 많은 거래를 동시에 처리 못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자는 얼마입니까? 3만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 처리를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카드가 더 이상 발행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85%가 현금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금. 예, 이분들이 다 이제 향후에 이제 고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가 매년 10%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요. 네. 아쉬운 게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배당이 크진 않거든요. 네. 1% 안쪽밖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만 늘어난다 그러면 25년이 아니라 250년도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봉 월봉인가요? 월봉? 월봉입니다, 월봉. 예, 월봉인데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과 섞어봤는데 이렇게 월봉상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 없이 올라간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비자가 최초가 아닌가. 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말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잠시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 시청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네요.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파란색이 미국은 양봉이고요. 양봉입니다. 빨간색이 음봉인데요. 대부분이 파란색이네요, 지금 이게요. 대부분이 파란색이죠. 대부분이 파란색이고 그만큼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집에 가셔갖고 당장 하루에 카드를 몇 건이나 쓰는지 한번 계산. 제가 한 25건 정도 쓰더라고요, 하루에. 뭐 음료수 먹고 밥 이사님이요? 먹고. 예. 근데 곱하기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지하철도 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되네요. 타고 예, 오는데 택시 탔었고요. 네. 그런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자는 그냥 앉아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 고객이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려면 이거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살려 그러면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요. 예. 계좌는 뭐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국내 계좌는 하시니까 네. 간단합니다. 국내 계좌가 있으면 비대면 계좌 인터넷으로 한 2, 3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거래하시는 증권사 가져갔고요.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걸 뭐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몰라서 못 하는 어이구. 건 아닌 것 같고요. 비자. 해외 직구보다 한 10분의 1은 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자. 예, 예.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하겠고요. 저는 비자만큼 많은 분들이 매일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까 카드 쓰지 않습니까? 네. 카드 하면 하고 카드에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기기 있죠. 여러분 네. 보시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 찾을 때 ATM 기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차할 때 주차 요즘 사람이 없지 그냥 무인 주차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무인이죠. 예. 요즘 보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더라도요. 키오스크로 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에 시장점을 1위 하는 회사가 한국전자금융이라서 오늘 한국전자금융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그래프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는데요. ATM 시장 점유율 보여드립니다. ATM 시장 1위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이요. CD 있죠. CD기 점유율 1위입니다. 이게 한국전자금융 필링크인데요. 그 필링크라는 회사도 한국전자 인수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50%가 되겠고요. 무인 자동화 기기 보여드립니다. 소위 키오스크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키오스크의 역시 시장 1위는 누구다? 한국전자금융이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키오스크 누가 많이 쓰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 많이들 보일 텐데요. 역전노동이라고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북물로 떡볶이 전 이거 몰랐는데요. 예, 뭐 경북 대학 병원에서는 이제 보면 요즘 자동으로 이거 띠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마트에 가셔도 요즘 있죠. 이마트에서 하는 거 있고요. 세이브전, 현대백화점에도 있고 지하 가면 다 있고요. 롯데마트도 다 있고요. 주차 타워 한번 주차기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요즘 보면 주차에 보면 들어갈 때 자동으로 번호판 딱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나올 때 보면 미리 하고 다 하는 거 있죠. 사람이 없죠. 그거 있고요. 하나 보여드 오른쪽 화면은 뭐냐면 플랩이라 그래갖고요. 이게 돈을 내지 않으면 이게 막대기가 싹 올라오거든요. 네. 이게 막대기가 돈을 안 내면 막대기가 돈을 내면 막대 내려가면서 출차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플랩형 무인 주차라고 하는데 이거 다 누가 한다? 한국전자금융이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자체 말씀 주가는 올해 초까지 많이 가다가 지금 쉬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1등하는 회사,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
저게 보면 답이 있다라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는 지금 재미없는데요. 뭐 정말 2, 3년 정도 보면 저는 해볼만 하다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EBS는 18,000원, KB는 16,500원 제시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트레이딩 매수 의견 드릴만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전자 그러면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게임 회사 소개해드리네 EA입니다. 예, 일렉트로닉 아츠죠. 사실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다음에 테이크2와 함께 3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회사 중에.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젠가요? 독일과의 승부에서 네. 감격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현재 얘기입니다. 뭘 했을까요? 미국에서요? 이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경기를 보고 나면 네. 뭔가 감격적인, 물론 자기네 상관이 없죠, 승리하고는. 그렇지만 뭔가 감격적인 모습이 났다고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네, 맥주.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켜고 피파 게임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스포츠를 만들고 있는 게임 회사인데 네.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이 게임을. 호날두 아마 이제, 형님 나오셨네요. 예,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근 4년 동안 EPS가 776%, 현금이 428% 올라왔고요. 매출도 36%의 돈을 많이 벌고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에도 1.5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향후 2년 동안 24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자제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워낙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만 네. 어쨌거나 뭐 게임 회사 돈을 많이 버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많은 게임 회사 중에서 이 회사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네. EA는 사실 PR이 34배밖에 안 됩니다. 원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50배 정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할 때 이게 월 회비로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 회사에서 처음에 도입한 건데 올 여름부터 아마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달에 14.99달러, 1년에 99.99달러 내게 되면 100개의 게임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e스포츠의 성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파, NBA 이런 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임 하려고 그러면 이 회사에 돈을 줘야 되는 구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기간에 최근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투자해서 리덤에서는 목표 주가를 7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잠시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앞서 이제 올 여름부터 하는 월 회원제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그 분에서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요즘 사상 최고가 가는 것들이 딱 보면 소위 구독 서비스라는 친구입니다. 구독. 이게 영어로 하면 서브스크립션 맞습니다. 서비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가 있고요. EA도 지금 얘기하셨고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프라임 매번 돈을 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넷플릭스 9달러 내는 건데요. 제가 깜짝 놀란 소식 오늘 긴급 아주 따끈따끈한 단독인데 네. 아직 회사 측에서는 공식 발표를 안 했는데요. 이름은 안 정했는데 애플 프라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애플에서 애플이 소위 번들한 서비스를 일정 월 구독료를 하는 서비스를 나올 것 같다는 게 지금 미국의 한 뉴스로 지금 오늘 긴급 뉴스로 뜨고 있는데 회사 측엔 부인하고 있는데 애플 프라임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순간 애플이 주가 또 한 번 레벨업 되는 거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후속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 게임 회사는 워낙 많은데 오늘은 J 컨텐츠를 뭐 같은 엔터테이너 업종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J 컨텐츠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가박스랑 JTBC인데요. 메가박스 사업은 돈이 되느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애널리스트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그래프를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메가박스가 물론 고객의 증가율은 조금 있었습니다. 오른쪽 조금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전체의 구독 관객 수는 감소했습니다. 작년 전체가 대한민국은 2%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면 왜 지금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느냐? 영화 티켓 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CJ, CGV가 뭐건 간에 극장이 많이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이다. 일단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메가박스도 0.1%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지만 다 뭐를 커버했느냐? 티켓 값이 올랐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J건 때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보여드린 건데요. 바로 JTBC 때문에 오르는 거다. JTBC가 여기 보시면 수치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15점에서 0.5에 쭉쭉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 그래프요. 빨간 선이 되겠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다. 지상파가 쭉 위에 제일 위에서 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상파가 아니라 바로 JTBC가 올라가고 있다. 뉴스 때문에 드라마도 히트치는 건데요. 바로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거 엄청 더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요. 네. 이게 제2 콘텐츠인데요. 이게 바로 시작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넷플릭스와 같이 손잡고 가는 기업이다 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8개 증권사가 한 9,400원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빨간 선이 살아있는데 주가 약간 조정받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가 지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주식이다. 물론 단기적인 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 그런 관점을 여러분 계속 좀 시각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다음 주 7월 4일 날은 독립기념일로 휴장하고요. 그 전날이 좀 재밌습니다. 그 전날은 시장이 반밖에 안 열립니다. 조기 마감합니다. 7월 6일 날 6월의 고용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설릉지점의 장우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